됐어요. 아, 됐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얘들아, 저기 하자. 이제 수업 시작했다. 자, 오늘 질문부터 할게. 아무나 먼저 얘기해. 1508번. 1508번부터 갈게. 자, 내가 시험에 뭐 그렇게 나오는 유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제 빼고는 그 밑에 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함수식을 봤을 때 요거에 대한 의미를 먼저 생각하면 G를 거쳤다가 그 다음에 F를 갈 것이다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을 보면은 여기서 딱 콤마가 찍혀 있지.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 X 값이 0, 1에서 정의된 두 함수. 정의된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가 정의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이라는 말 표현을 정의된 이렇게 바꿔버렸어. 그럼 여기가 지금 뭐냐면 0하고 1에서 F가 출발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됐니?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이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 합성함수가 정의될 때 최소값을 아니네. 둘 다구나. 얘도 0에서부터 1까지고 얘도 0에서 1. 두 함수라고 이렇게 돼 있구나. 두 함수. 그지? 자, 그럼 저거 둘 다 출발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G에서 0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A-2B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2A-B 이렇게 되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될 때 두 개 A, B 값의 곱의 최소값을 찾으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두 원소가 그럼 즉 앞에 있는 거의 치역이 뒤에 있는 정의역에 이렇게 포함될 때 얘는 정의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산수 계산을 좀 하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표를 하나 만들어서 갈게. A-2B라는 것과 2A-B라는 것이 어떤 값을 가질 때 A가 뭐 나오고 B가 뭐 나오고 최종적으로 A 곱하기 B가 뭐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얘 두 개가 이렇게 0, 1이 될 수도 있고 1, 0이 될 수도 있고 애들이 대부분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거냐면 얘 둘 다 0이어도 상관없는 거죠. 얘가 0, 0이면 0, 1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둘 다 0, 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둘 다 1, 1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애들이 요거를 생각하지 않아서 답이 틀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같은 원소여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요거일 때 이 두 개씩을 연립해서 A, B를 다 이렇게 네 종류를 다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건 연립하는 거 하지 말자. 이거 적어줄게. 0, 0, 3분의 2,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연립하면 이게 나오겠대.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9분의 2, 얘가 9분의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9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질문하시고, 이거 확실하게 나는 이 문제는 확실하다 하면 딴 문제 풀고 있으시고, 오늘은 좀 질문을 좀 많이 받을 테니까. 1527번. 다 적는 대로 내가 다른 문제로 갈게.
다 적으셨습니까? 지웁니다. 자, 일단은 x에서 x로의 함수가 f다. 그런데 3배한 것을 5로 나눈 나머지를 fx가 가겠대. 자, 그럼 뭐 gx도 x에서 x로래. 그리고 g1은 2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먼저 한 기퉁이에 적어 놓을 것은 f를 먼저 해봅시다. 작게 해가지고 1, 2, 3, 4, 5, 아니네. 0부터 출발하네. 0, 1, 2, 3, 4에서 0, 1, 2, 3, 4로 가겠대.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출발해 봅시다. 0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0 나오죠? 0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1을 집어넣으면 3이 되죠? 3을 5로 나누면은 3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6. 6을 5로 나눈 나머지는 1. 3을 집어넣으면 9. 9를 5로 나눈 나머지는 4. 4를 집어넣으면 12. 그래서 12를 5로 나눈 나머지는 2.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일단 F를 이렇게 대응표를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5번은 한 번 하는 거고 26번은 2번 하는 거고 27번은 3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번이 좀 가장 귀찮지 않을까라고. 일단 F는 다 나왔죠? F는 이렇게 다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씩 뭔가 답을 찾아야 돼. 자, 그럼 첫 번째가 F0G, 여기에다가 여기가 숫자가 1이기 때문에 1을 집어넣은 거와 G0F에 1을 집어넣은 게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출발을 할게. 자, 그러면 G1은 2라고 이렇게 됐죠? F1은 3이죠? 그럼 얘가 3이야. 그러면 좌변은 F의 2가 될 것이고 우변은 G의 3이네. 그런데 F2는 1로 갔죠? 그러면 F2가 1로 갔으니까 얘는 1이다. 요거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아직 G3이니까 G2, G4를 못 구한 거야, 그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또 출발을 해주는 거야. 요걸 3이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F0G의 3. 그 다음에 G0F의 3. 자, 그러면 G3이 1이라고 했네. 그 다음에 F3은 4죠. 그럼 이번에는 좀 빠르게 할게. 우변은 G4가 될 것이고 여기는 F1이니까 F1은 3으로 갔죠? 그럼 얘가 3이다 라고 해서 일단은 여기가 3 나왔다. 이렇게 작업되죠. 이제 마지막 작업. 이 4를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F0G의 4. 얘는 G0F의 4. 자, 그러면 G4가 3이네. 그 다음에 F3은 4죠. 그 다음에 F4가 2죠. 그래서 여기는 G2. 그래서 여기 값은 뭐야? G는 4.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작업하는 거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속도가 너무 빠른가? 네? 적당한 것 같아요. 알아듣고 있어? 네? 못 알아듣지? 영상을 빨리 영상 들어 지금. 지금 그럼 지금 들어? 저도 들어. 그렇네. 너도 들어야 되네. 일단 승보 오면 승보도 영상 들으라 그래라. 야, 요번 주 안에 좀 넌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니까 요번 주 안에 함수만 일단 들어놓자. 토요일까지요? 토요일까지. 절대 못하는 거. 오늘 화요일인데? 저도 이해안 됐지. 이게 안 됐으니까 듣겠지. 아, 싸워라. 나도 맘에 안 들어. 그 다음 가도 되겠니? 네.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몇 번을 해보면 될까요? 1528번도 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24번하고 비슷한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식으로 하는. 자, 이제 여기에 오른쪽에 x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한 단계를 줄이면 f에 gx를 집어넣은 것과 그 다음에 g에다가 fx를 집어넣은 것이 서로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솔직히 요거도 조금은 생략할 수 있어야 돼, 시험 때는. 그러면 바로 출발해야 되는 건 여기서 출발해야 돼. f에 gx,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g에 fx, ex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서로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f, x 자리에, 여기 있는 x 자리에 요거를 집어넣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ax 플러스 b 하고 마이너스 1. 그러면 g 자리, 여기 x에다가 얘를 집어넣겠네. 그러면 a, ex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b. 자, 그런데 1차 두 개를 합성한 것은 우리는 상수항만 비교하시오.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럼 상수항은 여기가 2b 마이너스 1은 상수항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24번과 동일한데 조금 더 나아간 개념이란 건 뭐냐면 어떤 gx란 그래프를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이렇게 만들어졌네. 항상 지나는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gx를 일단 가져와 볼게.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된 거야, 그지? gx나 fx를 y로 고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a 값에 관계없이라는 것은 b라는 문자 말고 a라는 문자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 b를 이쪽으로 넘기면 요 b는 얘 넘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요 놈을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옆쪽에다 적어볼게. y는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b가 사라지고 소거되고 a에 관한 식으로 나왔네. 자, 그럼 우리는 항등식에서 a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0 a가 있는 부분 a가 없는 부분 이렇게 구분을 져줘야 되죠. a가 있는 건 x 마이너스 1이죠. a가 없는 거는 1이 있는데 y가 넘어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y. 그랬을 때 는 0, 는 0. 그래서 결국 1,1을 지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알파, 베타 모두 1이니까 곱하면 1, 3번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네. 승보야, 영상 오늘 어디까지 들었어? 지금 영상 듣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오늘 좀 질문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 질문 영상도 듣고 책 채우면 될 것 같아. 제가 하는 영상 무슨 색깔 주황색으로 들으면 될 것 같아. 다 비슷비슷한데 검은색만 안 들으면 돼. 검은색은 개념 생략된 게 되게 많은 반이거든. 그냥 대충 짚고 넘어가는 그런 반이라서 주황색이나 너희 반 색깔이 보라색이지? 주황색, 노란색 왔다 갔다 들어도 되는데 주황색은 지금 쭉 다 촬영돼 있어. 노란색은 좀 진도가 느리고. 영상 어떻게 듣는지 알고 있니? 세연이도? 네. 그치? 저번에 내가 한번 얘기해줬지? 네. 결석했을 땐 그렇게 영상 듣는 거야. 요 반 테두리는 보라색 테두리다. H1TS. 다음 번호 얘기해 볼래? 1540번? 42번? 이렇게 할게. 자, 1542번은 완전 노가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잘 봐요. 요게 의미하는 것은 요 F에 있는 X 자리에 요 GX식을 집어넣고 두 군데나 집어넣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좌변이 2분의 1 하고 2x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1 되고 저렇게 집어넣으면은 얘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요렇게 여기 h 빠졌다. 큰일 날 뻔했네. 자, 이렇게 하나 적으시고 자, 그러면 요 식을 다 정리해서 1을 빼고 다 2를 곱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정리하면 얘가 h에 2x-1이라는 식이 뭔지가 딱 정리되는데 그게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3 이렇게 되겠대. 자, 그러면 원래는 내가 저번에 설명할 때 x자리에 뭐 x에 관한 식이 있으면 얘를 t로 치환하고 뭐 하는 방법을 설명한 적은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좌변이 hx가 되는지 요거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치환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훨씬 더 쉬워지거든. 물론 여기도 x에 관한 식이 될 거야. 근데 그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개수가 2지. 2면은 그거의 역수가 뭐니? 2분의 1이지. 그럼 무조건 첫 번째 출발은 2분의 1x를 딱 집어넣으면 돼. 여기에 2분의 1x를 집어넣으면 2랑 얘 곱하면 x 되는 거 맞지?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랑 상수를 곱해서 1만 만들면 마이너스 1이 사라지겠지. 그럼 여기에 뭘 추가시켜야 될까? 플러스 2분의 1. 여기다가 플러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분의 1은 1. 그럼 마이너스 1하면 상수는 없어지겠네, 그치? 요거를 다른 반에서 잘하는 반에서 다 설명했는데 요거 찾기만 하면 치환하는 건 다 생략되는 거야. 첫 번째 출발은 여기 있는 x의 개수에 역수를 취한 x를 집어넣는 거. 상수항은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얘가 만들어지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x 자리에도 다 똑같이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4분의 1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결국 치환해도 똑같은 방법이 나와.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오, 땡큐. 맞죠? 맞는데? 왜 식이 2분의 1이지? 4분의 1의 제곱인데? 여기에 잘못 적었구나. 소리. 미안해. 설마 볼펜? 네, 이런 거 많아. 미안하다. 수정이 되니? 이렇게 되겠대. 지금은 질문 받는 시간이야, 승아야? 오, 다 풀었다. 어? 그거 빼고 다 했어? 오. 다 수정이 되셨습니까? 천천히 해. 이렇게 할게. 그래서 2분의 23이 정답입니다. 아,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9 이렇게 나오겠네. 함수 파트만 1번 유형부터 지금 유형까지 쭉 질문 있던 것들을 쭉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2교시의 진도를 나갈게. 명제는 오늘 테스트 끝나면은 명제 증명 A, 2까지 끝나죠. 그러면 이제 다시 B1을 할 건데 그 전에 다음 시간에는 명제 테스트에 대해서 질문을 또 받는 시간을 가질게. 물론 최대한 내가 그 대응표나 아니면은 대응표가 아니지 그 수직선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 놓는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 1교시 때 이제는 좀 질문을 받고 2교시 때 진도를 나갈게. 다 되었습니까? 지울게. 당연 됐니? 응. 또 뭐가 볼까? 1433번. 자, 1433번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 1433번. 앞쪽 되겠네? 여기다. 정석으로 해설 같은 경우에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자연수들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2인수, 3인수, 4의 배수인 거. 이렇게 4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걸 표현할 때 우리는 4K,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그거를 다 제곱해가지고 4로 나눴을 때 뭐 나머지가 뭐 나오는지 원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볼게. 자, 우리는 자연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 x로 하겠대. 그러면 이렇게 돼서 x에다가 1, 2, 3, 4, 5 해서 쭉 집어넣는 건데 무수히 많은데 그러면 값들이 너무 많지 않을 겁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러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면은 치역이 0, 1, 2, 3 요 안에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짝수들은 얘가 x면은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4 하고 16 하고 얘는 36 이렇게 돼버리면 제곱하면 2가 2개씩 무조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그때 나눴을 때 나머지 fx 얘는 0, 0, 0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홀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곱하면 1이고 그러면 4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겠죠? 얘 제곱하면 9고 그럼 4로 나눈 나머지가 1 되고 제곱하면 25고 그러면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그럼 홀수는 다 1, 짝수는 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치역이라는 것은 0하고 1밖에 없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 A는 2. 그 다음에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 B는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 B는 2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막연하게 그냥 해봐도 알 수 있다는 거. 함수에서만 오신 거예요? 일단 함수에서만 먼저 할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명제도 하고 이렇게 할게. 그리고 4번 유형에서 일단 잠깐만 4번 유형에서는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코시 함수 방정식도 적어주긴 했지만 여기서 내가 나오는 솜풀이들은 대부분 너희가 시험 때 코시 함수 방정식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서 솜풀이는 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냥 기본 방법으로 하는 걸로 솜풀이를 다 했다.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다른 질문은 1440번 맞죠? 너희 반에서는 안 했나? 어? 뭐라고? 어? 내가 따로 해줄게. 이따 쉬는 시간 딱 됐을 때 너부터 해줄게. 1517번.
자, 1517번을 한번 보시면 요 문제도 조금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fx는 두 개의 범위로 나눠 있고 그 다음에 gx 때문에 뭔지는 알 수 없겠죠? 일단 1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1 플러스 a가 된다는 거 요거는 알 수 있어, 그지? 자, 그런데 a 값의 범위가 뭔지 모르니까 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얘는 확실하게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1이 더해져 있으니까 a보다 더 클 수밖에 없잖아. 1이 더 크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는 여기가 1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다. 얘는 확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 때문에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범위를 나눠볼게. a 값이 첫 번째 1번이라고 할게. a 값이 4보다 이하래. 자, 그러면 얘는 4가 되거나 3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죠. 자연수로 따지면. 그러면 얘가 4가 요 두 개가 4가 되거나 3이 되거나 이렇게 가겠대. 그러면 g의 4는 뭘로 될 수 있겠니? 위에 집어넣는 거니 아래에 집어넣는 거니? 4하고 같다가 있으니까 아래쪽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F0G에 4를 했을 때 얘가 뭐가 되냐면 16 이렇게 돼버리겠네? 됐죠? 그러면 얘가 16이면 요렇게 했을 때는 16을 F에다가 딱 집어넣어? 그러면 얘는 16 플러스 A가 요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따라서 최종적인 거는 1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A 이 값이 57이 되는 A 값을 찾으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정리해보자. 얘가 A의 제곱 2AA니까 플러스 3A 그 다음에 상수항을 구하면 얘가 뭐 나오면은 마이너스 40 그럼 8, 5, 40이죠?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8하고 A 마이너스 5는 0이 되네, 그지? 자, 그런데 A 값이 4보다 이하여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8밖에 안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A 값이 4보다 크다? 그러면 4보다 큰 거는 여기가 5, 6,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집어넣을 4는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겠니? 위쪽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겠죠. 그죠? 자, 그럼 위쪽에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은 F0G에 4 위쪽에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2가 되겠네. 그럼 F2는 2 플러스 A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똑같은 작업을 해서 57 나온다 해서 A값 범위가 얘를 만족하는 A값 구하시오. 요건 할 수 있겠죠? 아니, 인사를 이렇게 하든지. 둘. 자, 나머지 계산하는 거는 이따가 하시고 여기까지 필기 다 되면은 다른 질문을 갖게. 나 좀 알려줘, 이씨. 단우야, 우리 질문 받고 있어. 그래? 함수. 너는 함수 빈 개념 영상이 없니? 영상이 없는 거야? 영상 다 들었니? 토요일 나갈 때 어떻게 해서든지 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잖아. 네, 그 함수 아니고 명제였는데. 함수 아니었어? 명제였어. 아, 명제도 다 듣고 오는 거야? 함수는 일단 다 들었니? 함수 다 듣고 명제야.
그럼 명제 다 들었어? 그 많은걸? 아 근데 다 빠진 게 아니라. 아닌가? 아, 넌 성인이지? 아, 그렇구나. 질문? 1456번. 96번. 아니나 요거 다 이해됐다 그랬지? 나와서 설명해 볼래? 해볼 수 있겠니? 아니요? 해볼 수 있겠어? 네. 우와, 최초인데? 하겠다는 학생. 진짜 해볼 수 있겠어? 제가 고민할 시간이 아, 고민할 시간은? 근데 풀이 안 적혀있네? 패드 패드로 했어? 자, 요거 하나 볼게. 일단, 선생님 할게. 나 쪽을 먼저 봐야 돼. 일단, x에서 x로 갈 건데, 여기에 있는 x 값이 0보다 큰 거는 0보다 큰 쪽으로만 대응된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그래도 해볼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 일단 요건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한 거는 함수 값도 여기로 도착해야 돼. 다른 걸로 절대로 도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질 거냐면 얘 두 개.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F1하고 F의 마이너스 1 그 값에 더해서 절대값 씌우면 1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F1과 F의 마이너스 1이 가질 수 있는 값을 볼게. 얘는 양수기 때문에 이것들로 밖에 못 가네. 1, 2, 3, 4로 밖에 못 가네. 그러면 이 숫자와 더해서 절대값 씌웠을 때 1 나오는 가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얘가 마이너스 2 맞죠? 하나밖에 없네. 얘는 마이너스 3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얘는 마이너스 4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3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두 개 1하고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가 나왔냐면 6가지가 나왔죠? 그러면 F의 2하고 F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의 3하고 F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F의 4하고 F의 마이너스 4도 다 동일하게 전부 다 똑같이 이게 그대로 여기 와서 요게 전부 이쪽으로 똑같은 대응표에서 얘도 다 6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할 것은 뭐냐면 함수, 여기 있는 것들이 이쪽 화살표로 갈 때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우리는 마지막에 뭐 해야 되면 곱해야 돼. 그래서 결과는 6의 4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다 적었어? 나중에 적을 거야? 그래도 돼. 한 번 더 너가 풀어보고 나중에 또 적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뭐 영상도 촬영돼 있으니까 영상을 따로 나중에 떠들어도 되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질문 1498번. 요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 같이 볼게. 일단 가조건은 1대1 함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fx는 1대1 함수. 그 다음에 나에서 f1은 1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f라고 이렇게 그냥 해볼게. 세로로 원래 적어야 되는데 세로로 적지 않고. 자, 그러면 x 값은 요 a의 원소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되겠대. 그러면 요 집합은 뭐가 되냐면 f의 1, 그 다음에 f의 2, 그 다음에 f의 3 하고 f의 4를 원소로 가지는 이 네 개를 원소로 가지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게.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적을게. 저 밑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자, 9지? 저기다가 a 값, 일단 하자. 9-fa를 f1이 뭡니까? 지금 여기 주어진 게 1이죠? 그럼 쟤를 1로 바꿀게. 1 하고 f2, f3, 그 다음에 f4.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요 식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줄 건데, a 값에다가 임의의 원소, a 집합 a의 임의의 원소니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1, 2, 3, 4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f1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 값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9-f의 1. 얘가 결국 뭐냐면은 8 되겠죠? 자, 그러면 8이라는 게 요렇게 표현돼야 되겠네. 8이라는 게 요 집합의 원소여야 됩니다. 그럼 8이라는 게 요 집합의 원소가 되려면은 얘가 될지 얘가 될지 얘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결국 세 가지가 나와.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하나를 가볼게. 첫 번째 1번 F2가 8이다. 자, 그러면 얘는 9-FA라는 것이 원소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1, 8, 그 다음에 F3, 그 다음에 F4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적어 놓으시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로 할 것은 a 값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3 집어넣을게. 9-f3이죠. 9-f3이라는 게 여기에 원소여야 된대. 자, 근데 1대1 대응이니까 얘들은 될 수가 없어. 얘가 f1이고 f2니까 그럼 얘는 f의 3이 되던지 또는 f의 4가 되던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요 두 개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얘하고 같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f3은 뭐가 되니? 2분의 9가 됐죠. 근데 2분의 9는 자연수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모순이야. 그러면 얘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얘를 넘기면 9는 f3 플러스 f4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일단 f1이 1이고 얘 말고 그 다음에 f2는 8이라고 했으니까 얘 빼고 나머지 원소 중에서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9 나오는 경우 2, 7, 7이 그 다음에 3, 6, 6, 3 4, 5, 5, 4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8이 F3일 때, 8이 F4일 때도 똑같은 작업을 하면 다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6 곱하기 3에서 18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죠? 이런 정도?
다 적었습니까? 어려운 문제다 이거.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다른 문제 또 있습니까? 얼추 조금씩은 됐니? 레벨 3는 함수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해줘야 돼. 레벨 3는 레벨 1, 2에서 또 없니? 나머지 기본 1, 2는 다 됐어? 없습니까? 세미나 없어? 아무거나 질문해도 돼. 지금 질문하는 시간이야. 없으면 진도 나갈 건데. 오늘 진도가 조금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될지 모르겠는데. 왜 얘네들만 질문해? 숙제가 다 됐으면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다은아, 어떻게 된 거야? 숙제가 안 돼 있니? 있어요. 진짜니? 태연이가 1,505번을 하시고 1505번? 왜 입이 없어? 왜 얘기를 못해? 자, 1505번 가볼게. 자, 소수라는 것은 2, 3, 5, 7이죠? 그러면 여기서 해볼게. 가하 조건. 다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집어넣으면 F2는 2이야. F3은 3이야. 아까 조금 전 문제보다는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F5는 5이야. 그 다음에 F7도 7이야. 가는 끝났고, 그 다음에 어떤 A, B가 약수 관계에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부등호를 그대로 가져야 된대. 자, 그럼 약수 관계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부터 가볼게. 8, 1, 2, 4, 8이죠. 그러면 나 조건에서는 F1,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F4, 그 다음에 F8 이렇게 되겠죠. 7은 1, 7? 소수는 좀 내쁘자. 소수. 그 다음에 6은 1, 2, 3, 6이죠. 그러면 F1, F2, 그 다음에 F3, 그 다음에 F6 이런 관계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4도 있네. 근데 4는 여기 있죠. 1, 2, 4가 약수니까 F1, F2, F4 나와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겠네. 자, 요런 관계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요거와 요거를 쭉 보시면 F2가 2 이하래. 그러면 1이 돼버리면 얘가 1이면 얘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무조건 2고 얘가 무조건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봤을 때, 여기서 요까지 봤을 때 그러면은 F3은 3 이하인데 1, 2가 됐으니까 얘는 무조건 3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 일단 하나 적어 놓고, 그래서 길게 하나 할 필요가 없구나. 4, 8. 자, 일단 요거 됐죠? 그러면 F4, 요거 다 끝났다. F4가 있고, 그 다음에 F8이 있죠? F8. 그럼 여기다가 F5로 할게. 됐고, F6, 그 다음에 F7. 자, 요거를 쭉 이렇게 적을게. 자, F1, 2, 3은 결정났으니까 5부터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F5도 소수기 때문에 5 이하래.
그럼 1, 2, 3으로 다 갔으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4로 가든지 5로 가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볼게. 얘네들은 큰 효용 가치가 없죠? 얘는 지금 얘보다는 당연히 크니까 남은 원소가 무조건 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요 두 개는 자, 1, 2, 3, 4가 됐죠? 그러면 5, 6, 7, 8 중에 두 개를 선택하면 되죠? 는이 없는 부등호니까 얘가 4C2. 그래서 6가지. 그러면 6가지 중에서 얘가 가고 얘가 같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6, 7은 7, 8. 두 개가 두 개로 대응되는 거 2팩토리얼 하면은 얘는 2. 그래서 여기서 경우의 수를 따지면은 얘는 6 곱하기 2에서 12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12하고 잠깐만. 4, 5, 6, 7, 8 아닌가? 아, 7을 먼저 따져야 되는구나. 헐! 날 보지 마. 갔다 와도 돼. 헐! 헐! 요거를 안 봤다. 5 하고 나서 7을 해줘야 돼. 자, 하이트로 깔끔하게 쫙 밀어. 됐니? 위에 이거는 이따가 적어야 돼. 화이트 하고 나서 바로 적으면 또 그거 되니까. 그러면 1, 2, 3, 4까지 사용됐으니까 F7은 7 이하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5, 6, 7 중 1개. 그래서 3가지. 그러면 얘가 사용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그러면 얘 두 개는 이제 남은 거 6, 7, 8 중 2개. 그래서 3C2가 되겠죠? 3. 그럼 얘 두 개가 사용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8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1가지. 그래서 3 곱하기 1 해서 9가지.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보면은 똑같이 9가지. 그래서 총 18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57분이네. 좀 쉬었다, 자. 자, 유형 18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저번에 배웠던 거 교환 법칙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유형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뭐가 있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얘는 뭘 의미하냐면은 결합 법칙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괄호를 어디에 묶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묶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하고 뒤에 거라든지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하고 앞에 거 하든지 어떻게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괄호를 다 풀어서 요거하고 동일하다라고 순차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는 결합법칙 3개짜리가 나오는데
식으로 하는 한 문제, 그 다음에 숫자로 하는 한 문제. 그래서 어려운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20번 유형까지는 어려운 유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hx를 뭔가 구해야 되는데 h만 안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f0g의 괄호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되어 있는 괄호를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해서 변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은 f0g 하고 0h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요거에 hx를 집어넣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 거 두 개를 묶어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hx라는 것을 요 합성된 이 f0g에다가 집어넣겠대. f0g에 있는 x, 요 x 자리에 집어넣겠대. 그래서 요 식이 h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최종적인 결과로 좌변이 끝났는데 우변은 이렇게 돼 있네. 그것이 2x 플러스 4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hx라는 것은 2x 플러스 2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3 집어넣었더니 결국 우리가 구하는 답은 8이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괄호만 이렇게 바꿔주시오 라는 뜻이야. 일단 식으로 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세 개짜리를 직접 결합법칙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확인하시오라고 했는데, 요 문제는 X를 쳐놓을게. 요 문제는 굳이 풀어서 뭐 증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증명하시오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대신 요거 손풀이로 되어 있는, 내가 해설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왔거든? 그래서 풀이는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맞네라고 해서 확인은 한번 했다. 풀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준 풀이에만 어떻게 돼 있네 이렇게 해서 풀이 확인만 해주면은 그냥 뭐 끝이 나겠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숫자로 하는 거 가볼게. 쉬운 내용. 숫자로 이거 하나밖에 없네. 자, 일단 우리가 F라는 식이 하나 있고 H0G라는 식이 있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쟤를 H0G를 활용하기 위해서 H0G에 0F, 그래서 앞에 거 두 개의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바꿔주는 요 작업을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일단 F2라는 걸 해야 되죠. fx 자리에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요 함수에 대한 1을 집어넣은 거, 결국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뜻이죠. 그래서 답은 7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뭐 할 수 있는 식, 이렇게 결합법칙까지 해서 다 했고, 지금 이제 할 19번 유형, 20번 유형은 실수만 없으면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갈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 (19번) 유형은 이런 표현이 있어.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의 정의를 다 내려놓을 건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F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얘를 F 지수 쪽에 1을 적어 넣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험지 문제에 따라선 아래쪽에 1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F를 두 번 한 거, 그럼 이렇게 돼서 F를 두 번 한 것을 F제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쪽에 제곱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요 수배식에는 전부 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듭된 거를 계속 하는 것은 항상 요것만 하면 되겠죠? 규칙을 찾아주기만 하면 돼. 규칙. 반복되는. 규칙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것을 찾아주시오라는 뜻이다. 요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할게. 계속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들을 반복해서 할 건데, 두 가지 종류를 가볼게. 자, 요 숫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1하고 5를 가지고 출발해서 뭔가를 찾아내겠죠? 자, 그러면 일단 1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1을 집어넣어서 한 번 집어넣어서 나오는 요 값이 F1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이라는 숫자는 위쪽 범위에 들어가네. 1 집어넣으면 3. 근데 아직까지도 5 이하기 때문에 F의 2라는 것은 어떤 거니? 다시 2를 더해서 5. 그 다음에 5라는 것은 아직까지 위의 범위를 의미하죠. 그러면 F의 3이라는 것은 7. 그런데 7이라는 것은 아래쪽 범위를 이용하죠. 그러면 F의 4라는 것은 1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요걸 하고 봤더니 나는 1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5에 대해서도 뭔가 나와? 그러면 한 번 더 가서 얘가 1 집어넣으면 3 나오고 3 집어넣으면 5 나오고 5 집어넣으면 7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가볼게. 일단 반복되는 개수를 봐야 되겠죠?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다시 1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1 첫 번째 출발하는 거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4개가 반복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개가 반복될 때 25라는 것은 그 4개가 반복되는 4를 가지고 나누면 4, 6, 24하고 나머지가 1 되겠죠. 그러면 항상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3인 거 나누어 떨어지는 거. 나누어 떨어지는 게 항상 마지막이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찾아낼 수 있는 값은 요 값이다. 그래서 얘는 3. 그 다음 두 번째 F27에 5로 가볼게.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5 적지 말고 5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5를 집어넣었더니 나오는 여기서부터 그러면 얘 4개가 반복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괜히 또 적지 말고 똑같은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27이라는 것은 4로 나누면 4, 6, 24하고 나머지가 3이죠. 나머지가 3이면 세 번째 숫자. 아, 그럼 얘도 3이네. 그래서 답은 3번 0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뒤쪽으로 가볼게. 뒤에 있는 세 문제가 다 레벨 2이긴 한데 57번을 너희들이 어려워할 것 같네. 앞쪽 페이지는 다 좀 쉬운 거. 뒤쪽 페이지에 있는 세 문제 중에서 57번이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온 거니까 이걸 갈게. 자, 일단 범위가 나눠져 있어. 이렇게 되는 그래프,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근데 6분의 1이라는 걸 집어넣으래. 그럼 6분의 1이라는 건 대충 요쯤 되니까 이거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작업으로 이렇게 해야 돼. fx라는 것을 아까 전에 나와 있던 식처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식을 나눠주자. 그러면 0에서부터 2분의 3까지 0 이상이고 x값이 2분의 3 미만, 그 다음에 2분의 3 이상이고 x값이 3 이하. 자,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식으로 나눌게. 자, 얘는 0,0 그리고 요 지점이 얘가 2분의 3,3이죠. 그러면 이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그치? 그러면 x의 증가량 2분의 3분의 y의 증가량 1분의 3 이렇게 했더니 얘가 기울기가 2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2x.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얘와 3,0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간격만큼 증가했을 때 기울기가 2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절반 줄었을 때 3 올라갔으니까 절반 줄었을 때 3 올라가면 y절편은 6이다. 이렇게 빨리 판단하는 걸로. 그래서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6이다. 이렇게 판단해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안 줘? 같이 표기해. 천천히 해. 나중에 풀어볼 거야? 따로 풀어봐도 돼. 자, 그러면 할 거는 다 끝났고 이제 6분의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16번째 함수값은 뭐니? 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6분의 1을 집어넣었대. 그럼 얘가 f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6분의 1이라는 것은 이 범위야.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2를 곱하면 3분의 1. 자, 그러면 3분의 1도 아직까지 여기 범위죠? 그러면 2를 곱하면 3분의 2. 1.5가 되지 않으면 계속 위쪽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또 2배 하면 얘는 3분의 4. 3분의 4는 1.5보다 아직까지 작죠? 그럼 여기는 2배 하면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3분의 8이 됐으면은 얘는 1.5를 넘어서죠. 2. 얼마니까 얘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6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그럼 3, 6, 18 분자가 18이니까 요거 집어넣으면 3분의 2가 나오네. 그러면 여기 있던 게 또 나왔네? 그럼 계속 반복되겠다는 걸 찾아낼 수 있다. 다은아. 자, 그래서 요 세 개가 반복. 자, 여기 까다로운 이유는 아까는 전체 구간에서 반복되는 게 4개든 몇 개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하나는 단독으로 존재하고 나머지에서부터 이렇게 3개씩 반복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 16이라는 숫자를 일단 하나는 제외해야 되니까 1 플러스 3 곱하기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3, 5 하니까 플러스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가 0인 거. 그럼 이 3개 쪽에서 나머지가 0인 거 결국 요거다라고 요 방법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로운 내용이야.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식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계속 집어넣다 보면 뭔가 해결책이 발견이 될 거고 반복되는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1번의 유형이 그래도 식을 세워야 되는 마지막 문제가 가장 어려운 거고 20번 유형은 19번 유형은 그랬고 20번 유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눈만 달려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자, 20번 유형에서 첫 번째 문제로 갈게.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X값들은 나와 있는데 요 점선에 대한 Y값들이 뭔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제일 먼저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Y는 X를 이용해서 첫 번째 Y축에 있는 X값들을 Y값들을 다 표시를 해야 돼. 요게 Y는 X야. Y는 X. A를 집어넣어서 A가 나오겠죠? B를 집어넣어서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C를 집어넣어서 C가 나오고 마지막 D를 집어넣어서 D가 나오고 E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나와 있는 점선에다가만 표현하면 돼. 자, 그럼 하나씩 가볼게. FD D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FX는 지금 요렇게 해서 요렇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D를 집어넣어서 이 주황색하고 만나는 거. 그래서 여기는 C. 그 다음에 FC C를 집어넣어서 만나서 나오는 거 B. 그 다음에 B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 A.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A다라고 이렇게 점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되셨죠? 이거는 별로 어려운 말 없을 거야. 자, 21번과 22번은 21번은 시험에 내면은 진짜 치사한 거고 일단 뭐 21번은 별표를 하나 쳐야 되겠죠? 그리고 22번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그래서 별표를 3개 정도 치겠습니다. 훨씬 출제율이 높은 거. 일단 21번 유형은 식으로 하는 기본 유형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 다른 방법을 해줄게. 자, 21번은 2가지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해설에 나와 있는 식으로 하는 풀이가 있고 다른 거는 뭐냐면 n축이라는 걸로 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얘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그래서 식으로 하면 보통 63번 같은 경우에는 식으로 하면 7, 8분 정도 걸려. 그 답을 다 찾아내는데 그래프를 다시 그리는데 근데 이 n축을 이용하면 한 2분 정도 안에 풀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저 n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설명을 이따가 한번 해 주도록 할게. n축으로 하는 거. 근데 일단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쉬운데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식으로 하는 연습을 할게. 자, 일단 fx식과 gx식을 했을 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요 식에 대한 의미를 가져가 볼게. 먼저 자, 저식 f 공 g의 x 요거는 f에다가 gx식을 이렇게 집어넣으시오라는 뜻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쭉 적을 거라서 원래는 요거 위에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 fx. 자, fx는 x값이 0인 걸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그래프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어야 됩니다. x값이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 되겠죠? 기울기가 1인 직선. 그 다음에 x값이 0 이상일 때는 얘는 쭉 y는 1이니까 1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x라는 것은 그냥 전 범위에서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 1번. 순서만 다르게 할게. 얘가 2번. 서술형으로 적을 때 풀입니다. 이거 천천히 같이 적자. 준영아 몇 번 유형이니? 열심히 듣고 있네. 승보야 몇 번 유형이니? 열심히 안 듣고 있네. 아니야. 됐니? 자, 요거에 대한 의미. 얘는 gx를 원래는 fx면 x 자리에 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여기 x 자리에 집어넣으면은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x 자리에. 근데 x가 어디에도 있니?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다 있네, 그치? 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gx 플러스 1 하고 gx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gx가 0 이상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집어넣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을 나눠볼게. 일단 적어. 한 번에 나가긴 그렇고 이거를 21번 유형은 풀지 마. 하루에 한 문제씩 내가 적어줄 테니까. 알았죠? 너 식으로 하기 힘들다. 그리고 포스트잇이 꼭 필요하다,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gx. 얘가 gx죠? 그러면 gx라는 것이 gx가 0보다 작다, gx가 0 이상이다 라는 것은 함수 값이, 즉 y 값이 0보다 작을 때 y 값이 0보다 이상일 때잖아, 그치? 그러면 y 값이 0, 이 y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 0보다 이상일 때는 이 그래프. 그런데 원래는 보통 좀 어려운 문제는 뒤에 옆에 보면은 다 꺾인 것들이 나와 있어서 다른 종류가 나와야 돼. 그런데 0보다 작을 때도 x 플러스 1, 0보다 클 때도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냐면 여기도 x 플러스 1이고 여기도 x 플러스 1이니까 다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 그래서 gx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자.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할게.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1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은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여기도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x 값이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그래프를 우리는 판단을 해볼게. 이제 끊겨 있는 게 어디서 끊겨 있냐면 마이너스 1에서 끊겨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1이 나오고 아래쪽에는 집어넣을 게 없는데 1이 나오고 그러면 결국 여기에 1이라는 지점, 요 점을 지나겠죠? 기준이 되는 거. 자, 그럼 최종적인 그래프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기울기가 1인 직선이면서 요 점까지 와야 되니까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걸 기준으로 이상일 때는 그래프가 y는 1이래. 그래서 합성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니? 몇 번이죠? 5번이 되겠네, 그치? 답은 5번이다. 5번. 잘 표시해놔. 어렵다. 내가 62번, 63번 할 때는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나씩 할 건데 그때는 식으로 하는 방법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적었던 n축으로 하는 방법 한 번. 그래서 두 가지를 해줄게. 자, 넘어갑시다. 자, 22번 유형이 무려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종류들이 다 있죠? 그래서 푸는 방법이 그때마다 다 달라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부 다 기출에 한 번씩들 다 눈에 보였던 문제들이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은 근데 지금 이 유형보다는 쉬워. 이 유형보다는 조금 편법은 아니고 정석적인 방법인데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쉬워서 얘는 조금 이해하기 편할 거야. 자, 이제는 아까 전에는 합성을 할 때 fx가 있고 gx가 있고 그걸 합성해가지고 다른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나오는 건 전부 다 뭐냐면 f를 두 번 합성해서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야. f를 두 번 합성하는 문제는 전부 다 아까처럼 식으로 하든지 n축으로 하든지 그걸 전혀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가볼게. 자, 이렇게 할게. 여기에 요 식이 나와 있죠? 항상 우리는 f에 fx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무조건 첫 번째 단계, 요거는 순서를 꼭 지켜야 돼. 첫 번째 단계 fx를 t로 치환하는 거. 자,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되냐면 ft는 2분의 1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럼 ft라는 것은 t, x 이런 거는 변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여기를 t축으로 만들고 여기를 ft라고 하면 얘가 ft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y는 ft, y는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ft와 y는 2분의 1과의 여기는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같다라는 것은 교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해볼게. 0하고 1이 있으니까 요 딱 가운데 여기에 2분의 1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긋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는 직선이기 때문에 좀 값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 승아야, 요건 뭐가 되겠니? 요 그래프에서 그냥 뽑대. 그렇죠. 절반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요 값은 그럼 뭐가 되겠니? 여기가 1인데? 그렇지. 4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2분의 1하고 ft가 만나는 교점이 4분의 1, 4분의 3. 그거는 뭐였다고? t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두 번째 단계. 그러면 t 값이 t가 뭐라고 했니? 얘를 다시 가져와서 fx 값이 얘가 4분의 1 또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t가 아까 fx라고 했으니까 다시 fx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또 바뀌겠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x로 이렇게 바꿨다면
다시 x로 바꿨다면 우리는 y는 fx와 y는 4분의 1, y는 4분의 3과의 교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구하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얘를 그을 때 여기에 4분의 1이 있겠죠? 이렇게 긋고 여기 딱 가운데가 4분의 3이 있겠지? 그럼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총 4개 나온다. 그래서 3번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식으로. 때에 따라서는 식으로 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65번 표현도 어떻습니까? 65번도 지금 2분의 1이 마이너스 3으로만 바뀐 거죠? 그럼 요 풀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요 풀이 과정.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66번 조금 별표 치자. 66번 문제 풀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거야. 왜냐면 미지수가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표현 방법이 나와 있는 요거 없게 좀 몇 문제를 해줄게. 여기는 유형이 다 조금씩 식이 달라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 요거 하나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네. 아까 전에는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우변에 얘가 더 붙었다, 그치? 그래도 무조건 어떻게 한다?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거야. 첫 번째 1번 fx를 t로 치환하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fx, 여기에 있는 fx 얘를 t로 치환하겠다는 겁니다. 우변에 있는 것도 t로 가야 돼. 그럼 저 식은 f의 t는 t-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y는 ft. 그럼 요걸 t로 바꾼 거, 얘를 t로 바꾼 거, 요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t-1, 기울기가 1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되겠죠? 그거와의 교점을 구해야 돼. 자, 그런데 아까 전에는 되게 간단해서 그 값들을 찾아내기가 쉬웠잖아, 그치? 생각해보면 자,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거를 주황색으로 할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니까 요 점을 지나겠지? 요렇게 지나는 거여야 돼. 얘가 y는 t-1.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아까처럼 여기에 있는 이 값과 여기 있는 이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함수식을 찾아서 이거와의 교점, 이 함수식을 찾아서 이거와의 교점,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y는 t 이렇게 할게. 자, 요걸 그려줘. 얘를 생각할 수 있으면은 함수식을 가지고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몰라. 여기에 있는 이 x값을 알파라고 그냥 할 거야. 여기에 있는 이 x값을 베타라고 할 거야. 아니 구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얘가 t라는 그 교점의 t 좌표는 즉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또 가져오는 거 똑같죠? fx라는 것이 알파 또는 베타이다.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fx로 다시 돌아오겠지?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세 번째, y는 fx와 y는 알파와 y는 베타의 교점의 개수를 다 합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y는 알파하고 y는 베타를 어떻게 구합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몇 번이었니? 그거 하는 거 똑같아. 1558번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야. 1558번. 자, y는 t가 나와 있는 것은 요렇게 갔을 때 여기의 교점이 알파면은 알파 콤마 알파니까 여기가 알파가 될 것이다.
그 다음 얘가 y는 t하고 만나는 요 교점이 베타 콤마 베타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가 베타다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저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됐죠? 알파 집어넣었을 때 얘하고 교점 알파, 베타 집어넣었을 때 얘하고 교점 베타, 알파 콤마 알파, 베타 콤마 베타.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 y는 알파면은 요렇게 그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y는 베타면 요렇게 그으면 돼. 그랬을 때 최종적인 교점은 노란색을 잘 봐야 돼.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어렵습니다 이거. 21번보다는 조금 쉽지만 그래도 시험에는 많이 출제되는데, 값을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구하시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x값을 다 구해야 돼. 근데 개수가 나왔으니까 그나마 좀 편한 거고. 여기서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천천히 되뇌이면서 한번 마무리 지어서 적어보시고. 이게 돼야 내가 다음에 설명할 69번이 이해가 되나? 69번, 70번 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69번) (70번이) 솔직히 조금 더 쉽긴 하다. 됐습니까? 69번 가볼게. 자, 이걸로 가자. 자, 식하고 그래프 한번 볼게. 자, 똑같은 표현인데 얘는 조금 편하게 돼 있습니다. y는 x라는 게 지금 그려져 있죠? 자, 똑같은 작업으로 가볼게. 첫 번째 우리가 뭐 했니? 첫 번째 fx라는 것을 t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얘도 t가 될 것이고 얘도 t가 되겠죠? 그래서 저 식은 ft는 t, 그래서 y는 ft, y는 ty의 교점. 그래서 여기를 다 t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 교점이 어디 나오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무려 5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볼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라고 이렇게 생각해볼게. 그러면 교점의 T좌표. 자, 두 번째 작업. 교점의 T좌표가 T인, 다시 가져와서 fx는 A, B, C, D, E 이렇게 5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재민이 이해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이제 y는 fx와 y는 a부터 쭉 가서 y는 1을 그었을 때 5개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다 구하시오라는 뜻이거든? 근데 아까와 다르게 다시 할 필요 없이 우리는 뭐냐면 요 점의 좌표가 a, a인 거 이해되십니까? 얘 때문에 b, b, c, c, d, d, e, 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y는 a라는 건 이거, y는 b, y는 c, y는 d, y는 e 이렇게 그는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래서 요 점에서 그냥 이렇게 그으면 돼. 요 점에서 이렇게 긋고, 요 점에서 이렇게 긋고, 요 점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긋고, 여기서 이렇게 긋고. 자,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3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3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3개. 그럼 몇 개지?
15개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문제도 굉장히 쉽게 해결될 겁니다. 어렵다. 자, 진도는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 21번은 숙제가 없으니까 그 앞쪽에 있는 유형들은 좀 쉬운 거고 22번 유형만 조금 잘 생각해서 그림이 없는 건 좀 그림을 그려서 해야 돼. 그래서 좀 쉽지 않아.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할게. 몇 페이지까지야? 328페이지까지지?